안녕하세요. 목수입니다. 오늘은 좀 황당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생활의 꿀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장르에서 생활의 꿀팁은 제가 평소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엉뚱한 짓을 좀 많이 합니다.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엉뚱한 짓을 하다 보면 또 그게 되게 편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 이제 주로 이제 장비가 많겠죠. 근데 그거를 혼자서 이제 알고 있기에는 좀 아까운, 이게 다른 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이거를 알고 있으면 되게 편리하겠다. 생활이 편리해지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꿀팁 및 이제 사는 이야기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식판을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식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편리해가지고, 시청자분들도 되게 이제 여자분들은 기절초풍하겠죠.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식판을 이렇게 고르는 요령도 있습니다. 그 요령도 함께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식판을 사용하게 된 그 계기가 있습니다. 계기가 있는데, 나중에 이건 따로 이제 연재로 한번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집사람이 이제 한 10년 전에 그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이제 심각한 병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사망 3개월 판정받은 사람이 18시간의 대수술과 엄청난 치료 끝에 완전히 회생해서 지금 엄청 건강합니다. 지금도 오늘이 목요일인데 매주 목요일 날 수원역에서 이제 노숙자분들 위해서 봉사하는데 그 봉사에 지금 방금 나갔습니다. 나오고 저 혼자 지금 있죠. 저 혼자 있는데 그럼 아주 건강하게 뭐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집사람을 이제 간병을 한 10년을 한 거죠.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있었던 거는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작년에 겨우 이제 생명의 위태로움에서는 겨우겨우 벗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간병 과정에서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또 정말 제 스스로를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고 죄책감을 느꼈는 게 제가 가사 노동을 전혀 못한다는 겁니다. 할 줄 모르는 거죠. 왜냐 해본 적이 없으니까 요리를 전혀 못하고 뭐 청소나 빨래 설거지 이런 거를 전혀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집사람은 완전히 시체처럼 드러누워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집사람을 이제 먹이고 입히고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처음에 한 3년 정도는 뭐 거의 심각했습니다.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다 이제 식사 준비하고 다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 게을러서라기보다는 할 줄 모르니까 그때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남자들이 가사 활동을 못하는 이유는 할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냐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해본 적 없는 일을 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요리를 하려고 해도 뭐 그릇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빨래를 어떻게, 뭐 빨래는 할 줄 알았죠. 세탁기 돌릴 줄 알았으니까. 그 이후에 뭐 설거지가 되게 힘들었어요. 하여튼 그런 사정이 있어서 결국은 나중에 따로 연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죽했으면 제가 한식 조리사 학원을 다녔습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3개월 코스에서. 그래서 지금은 요리는 굉장히 잘합니다. 맛으로 따지면은 아마 상위권일 겁니다. 특히 뭐 제 김치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가사 일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그래서 제 목표가 뭐냐면은 거의 가정 전업주부 정도 레벨까지 끌어올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게 이제 나중에 노후가 되면 결국은 이제 부부만 남습니다. 부부가 남는데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둘 중 한 명이 이제 더 이상 이제 활동을 못하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그게 남자가 이제 주로 이제 남자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둘 다 못하게 되면 결국 이제 요양원이나 이런데 간병도우미 신세를 져야겠죠. 근데 둘 중 하나가 이제 움직일 수 있을 때 나머지 하나를 보살피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양원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저는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현대판 고려장입니다, 요양원은.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근데 뭐, 일반적으로 여자분들이 남자가 먼저 이제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한 80% 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여자분이 먼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집사람을 통해서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포가 엄연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 남자도 가정주부 수준에 가서 일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나중에 두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가사노동,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네 가지죠. 이거를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은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지금은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집사람이 한 번씩 이제 아파서 이제 들어 누우면은 거의 제가 다 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노력하는 중입니다. 아직도 힘들기 때문에 익숙해지면은 그 힘든 정도로 훨씬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설거지를 하면서 이제 보니까 설거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밥 한 끼 먹으면은 두 명인데 뭐 그릇이 여러 개 나옵니다. 수저 그릇 뭐 여러 개 나오고 근데 하루 세 끼를 먹어야죠. 저희는 외식은 거의 안 합니다. 제가 외식을 싫어해서 뭐 집사람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거의 저희는 세 끼를 해 먹는데 뭐 종종 제가 하기도 해요. 근데 가급적이면 이제 설거지는 제가 하려고 그럽니다. 가급적이면은. 그런데 이제 설거지 담당인 저로서는 설거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릇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잔머리를 굴렸죠. 굴려가지고 한 7, 8년 전에 식판을 샀습니다. 식판을. 지금 사진에 나온 식판은 제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식판이고요. 첫 번째 버전 식판. 이걸 샀었어요. 이걸 사가지고 이제 오래 안 썼습니다. 이거 사가지고 한 2, 3일 쓰고는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버렸습니다. 왜 못 쓰겠느냐. 자, 일단은 첫 번째 식판을 사용하면 이제 이점을 말씀 먼저 드릴게요. 자, 식사를 하면은 그릇이 최소한 2개가 되겠죠? 밥그릇, 국그릇. 근데 반찬까지 합치면은 뭐, 너댓 개, 심지어는 뭐, 10개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저도 있죠? 그러면 2인분이면은 최소 그릇이, 씻어야 될 그릇이 10개에서 20개까지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식판을 사용하면은 뭡니까? 그릇은 한 개면 되죠. 식판 한 개만 씻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2명이면은 식판 2개만 씻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사용해보면 획기적으로 편리해집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이 식판을 이제 첫 번째 버전, 처음 사는 식판입니다. 근데 이걸 왜 버렸느냐? 너무 커요. 2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너무 큽니다. 이 사이즈가 얼마나 하냐면은 지금 조금 이따 소개할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식판 사이즈 거의 2배입니다. 거의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은 저희 부엌에 싱크볼이 작지 않습니다. 꽤 큽니다. 꽤 큰데 싱크볼에 꽉 차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그 설거지를 할 때 물이 밖으로 싱크볼 밖으로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이 식판을 설거지를 하면은 부엌이 아주 물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씻고 난 뒤에 씻기도 힘들 뿐더러 설거지도 힘들 뿐더러 씻어서 이제 건조대에 올리면은 이게 건조대에 안 들어갑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건조대가 굉장히 편리한 건데 일제죠, 그죠? 엄청나게 편리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그 건조대에 뭐 저희 식사하면은 모든 그릇이 다 들었는데 얘는 들어가질 않아요, 얘는. 그래서 씹기도 불편하고 건조하기는 더 불편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너무 크다 이거죠. 식판 자체는 진짜 편리한데 선택을 잘못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점이 뭐냐면 보시다시피 깊이가 되게 얕습니다. 얕아가지고 이게 국물 음식은 못 넣습니다. 예를 들어 국을 여기에 못 넣습니다. 그러면은 국이나 찌개가 나오면은 국그릇을 다시 그릇에 담아서 여기 얹어야죠. 그러면 식판 쓸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설거지 하느라고 식판 쓰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두 가지 너무 크고 깊이가 얕은 게 치명적이라 가지고 결국은 얘는 한 2, 3일 쓰고는 이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저는 뭐 어떤 물건 샀는데 그, 그 용도가 자기 성능을 발휘 못하면 저는 그냥 버립니다. 그냥. 왜냐하면 그 공간이 돈이죠, 그죠? 예를 들면 여기에 뭡니까 수저 이게 놓는 받침인데 필요 없거든요. 필요 없습니다. 간장 놓는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한 7, 8년 전에 샀는데 버리고 한 7, 8년 동안 안 쓰다가 최근에 한 달쯤 전에 한 달까지는 안 되고 한 2, 3주쯤 전에 다시 식판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이제 한 번에 실패 경험이 있으니까 조건을 이제 알았죠. 두 가지죠. 사이즈가 작아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어, 깊이가 깊어야 된다. 그래서 새로 식판을 하나 샀습니다. 하나 사가지고 그게 바로 지금 보시는 이겁니다. 이거 뭐 사진에서는 크기가 똑같은 것 같지만 아까 거하고 거의 절반 사이즈예요. 자, 그럼 사이즈를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감을 보여드리면은 자, 사이즈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보면은 깊이가 상당히 깊습니다. 아까 거보다는 2배 이상 깊습니다. 정확하게 깊이가 4.3cm입니다. 4.3cm. 여기 보면은 이제 국이죠. 국이 아니라 찌개입니다. 그 돼지 김치찌개인데, 찌개가 뭐냐면 깊이가 충분하니까, 국물 음식, 국이나 찌개에도 그냥 넣으면 됩니다. 아주 이거 진짜 편리한 식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뭐 매끼 항상 이거 가지고 먹습니다. 주로 이제 혼자 먹을 때가 많으니까 요거 밥 먹고 요거 하나만 딱 있으면 끝나죠. 얼마나 편리해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사이즈를 제가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이 사실 생각이 있는 남자분들일 것 같아요. 여자분들한테 이건 테러죠, 테러. 자, 보겠습니다. 제가 4개 샀습니다. 4개. 4개죠. 왜 4개를 샀느냐? 일단 1개를 사가지고 이제 테스트 삼아 또 이제 안 맞으면 또 버려야 되니까 테스트 삼아 1개를 쓰고 있는데 너무 편리한 거예요. 너무 편리하니까 집사람이 내 거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거도 가지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 더 샀죠. 2개 샀는데 왜 4개냐면은 저희가 이제 제가 지금 카운티 캠핑카를 지금 살려고 지금 생각 중이죠. 결정은 내렸는데 지금 안 사는 이유는 이제 작업실 공사 끝나기 전에 또 새로운 일을 벌리면은 안 됩니다. 1개 끝내고 다음 일을 벌려야죠. 그래서 이제 카운티 캠핑카를 사면은 이게 캠핑카에 식판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거는 캠핑카를 운행하시는 분은 누구나 인정할 겁니다. 캠핑카뿐만 아니라 모든 캠핑에는 식판은 환상입니다. 왜 그러냐? 캠핑할 때 제일 큰 골칫거리가 뭡니까? 설거지입니다, 설거지. 그래서 설거지를 줄이는 거는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뭐, 설거지 줄이려면은 그릇의 개수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 1인당 식판 하나 하면 끝나요. 그래서 이건 환상이에요, 환상. 그래서 저처럼 집에서 평소에 안 쓰더라도, 캠핑을 좋아하시거나 특히 캠핑카를 캠핑카 같은 게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캠핑을 가는 경우에는 캠핑장에, 그게 이제 그 설거지 하는 곳이 있죠. 설거지 하는 곳이 있으니까 뭐,
물 충분하죠. 그런데 캠핑카 같은 경우는 캠핑카를 운행하면은 뭡니까? 스트레스 받는 게 물을 절약해야 됩니다. 물을 절약해야 되는데 그릇의 개수가 적으면 물이 파격적으로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판을 쓰면은 캠핑카의 물 소모량이 평소에 설거지할 때 소모되는 게 평소에 몇 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카운티 버스 캠핑카를 살 경우에 이제 버스 캠핑카에 또 2개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총 이제 제가 4개를 산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왜 이 식판을 선택했는지를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사이즈가 얼마 정도 사이즈인지 그냥 좀 이따 이제 줄자로 센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체감을 하기 쉬운 방법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접시죠. 아주 큰 접시가 아닙니다. 제 손바닥 사이즈 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카레나 이런 거 담아 먹을 때 사용하는 그냥 접시입니다. 중간 사이즈보다 약간 더 큰 접시예요. 근데 큰 접시는 아닙니다. 중간 정도 사이즈 접시라고 얘기하고 있겠네요. 자, 보십시오. 이 접시 사이즈와 식판 사이즈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절대 큰 게 아니에요. 식판이 아담합니다. 아담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비유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고기나 생선자를 냄새나는 거 자를 때 쓰는 이제 도마입니다. 도마, 플라스틱 도마죠. 일반적으로 이제 다이소나 이런 데서 살 수 있는 도마의 가장 표준 사이즈입니다. 표준 사이즈인데 보시다시피 식판이 완전히 덮이죠. 거꾸로 볼까요? 자, 식판이 이 도마보다 조금 더 작습니다. 폭도 약간 더 좁고 약간이 아니라 한 3cm 정도 작습니다. 그리고 그 가로도 한 3cm 정도 작고 세로도 한 1cm 정도 작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합니다. 그래서 이게 설거지할 때 그냥 접시 중에 하나 정도 사이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설거지할 때 물이 넘치거나 이런 일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러 개 있어도 건조대에 놔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깊이도 아까 보셨지만 충분하게 깊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충분하게 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따로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밥도 여기 그냥 담으면 되고 국도 여기에 그냥 담으면 됩니다. 자, 정확한 사이즈를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면은 가로는 33cm입니다. 가로는 33cm고 세로는 23cm입니다. 33cm, 23cm 그리고 높이는 4.3cm입니다. 높이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접시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거지할 때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산지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저는 뭐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요즘 이것만 사용합니다. 요즘 다른 거 사용 안 합니다. 집사람한테도 집사람이 질색을 하죠. 완전 집사람한테 테러입니다. 테러.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무조건 효율입니다. 효율. 자, 그런데 이거 사용을 해보니까 이거 굉장히 잘 만든 거예요. 굉장히 왠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자, 굉장히 이게 정말 이게 지난 한 7년 만에 식판을 샀는데 7년 동안 식판이 진화가 됐다. 제 생각엔 캠핑 때문에 진화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애기 있는 집은 다 식판 사용하죠. 애기 있는 집은. 그래서 그런지 식판들이 개선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아까 보여드린 식판은 이제 군용 식판에서 높이가 약간 낮은 정도이죠. 자, 이게 왜 좋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밥공기 사이즈가 딱 적당합니다.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쓰는 밥공기 있잖아요. 밥공기 밥보다 살짝 적게 들어갑니다. 근데 뭐 밥은 적게 먹어야죠, 그죠? 그래서 그 일반 밥공기에 밥의 한 3분의 2 정도를 담았는데 이렇게 보이니까 심리적으로
밥이 푸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적게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들어요. 사이즈나 깊이 이런 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식판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국그릇입니다. 이게 진짜, 이 국그릇을 보고는, 야, 이거 확실히 이거를 디자인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자, 보십시오. 아무래도 밥그릇보다는 국그릇이 커야죠. 그죠? 커야 되는 이 좁은 데서 배치를 하려면은 뭡니까? 이제, 뭡니까?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배치를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직사각형으로 배치한 게 제가 봐서 신의 한 수였어요. 실제로 이제 이게 왜 편했는지 몰랐는데 사용해보고 알았어요. 사용해보고 알았는데, 국이나 찌개를 이렇게 퍼먹다 보면 이제 양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바닥을 이제 빡빡 긁어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릇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그릇을 통째로 들고 이제 후룩 마셔버리면 되죠. 근데 식판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 그러면 이 후룩 다 우두둑 쏟아지죠. 그러면 이제 식판을 살짝 앞으로 기울여가지고 이제 퍼먹으면 되는데, 이게 가로로 길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숟가락질을 이렇게 뭡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숟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판임에도 불구하고 국이나 찌개를 퍼먹기가, 이제 알뜰하게 퍼먹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게 가로로 길쭉해서 그래요. 그러면서도 양은 이거 충분합니다. 이게 사이즈가. 식판이 처음에는 작길래 이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게 국그릇이 너무 작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큰 그릇에 담았는 국이나 찌개가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충분히 큽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너무 편리해요. 그리고 깊이도 충분하기 때문에 밖으로 뭐 이렇게 흘러 넘치거나 이런 일은 아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이제 반찬 그릇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지금 일식 사찬이죠. 국 포함해서. 근데 일반적으로 반찬을 뭐 3가지 이상 안 꺼내 먹습니다. 저는 뭐 집사람 없을 때는 밥하고 김치만 먹죠, 그죠? 밥하고 김치하고 그냥 물 말아서 먹습니다. 그게 저는 제일 맛있거든요. 근데 또 굳이 또 반찬이 여러 개가 되면은 국물 없는 반찬은 뭡니까? 한 칸에 이렇게 2가지 반찬을 넣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수저 받침은 필요가 없어요. 지금처럼 익혀 놔두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식판 자체가 수저 받침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개의 그릇을 먹을 때는 식탁에 항상 뭡니까? 수저 받침이 있어야 되죠. 그죠? 있어야 되는데 식판은 오히려 필요가 없어요. 왜 좀 이렇게 걸쳐 놓으면 되거든요. 수저 받침이 필요한 이유가 이제 안 쓸 때 이렇게 걸쳐 놓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걸쳐 놓으면 되기 때문에 수저 받침이 전혀 필요 없어요. 그리고 국그릇이 옆으로 길기 때문에 수저 받침을 수저를 이렇게 걸쳐 놓으면은 딱 좋습니다. 딱 좋아요. 가격이 얼마랍니다. 이게 가격이 얼마더라. 이게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는데 얘는 저는 쿠팡에서 샀는데 얘는 식판치고는 좀 비싸요. 뭐 3,000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얘는 7,000 얼마를 준 것 같아요. 7,000 얼마를 준 것 같은데 뭐 두께도 뭐 아주 두껍진 않은데 또 너무 얇으면은 그러니까 낭창낭창한데 두께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제 두께 스테인리스 304이죠, 그죠? 304에서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스테인리스가 번호가 붙습니다. 303, 304, 306, 309 뭐 이렇게 쭉쭉 나가는데 최소 304는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303은 녹이 있습니다. 녹이 오염이 된다 이 말이죠, 그죠? 304부터는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싱크대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산 싸구려 같은 경우에는 304라 그랬는데 실제 사보면 녹으면 그건 304가 아니라 303인 거예요. 왜냐하면 303과 304는 가격 차이가 꽤나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이제 스테인리스 주방기구나 그릇을 살 때는 사면 항상 뭡니까? 쇠 부스러기 제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커멓게 나와요. 제거하는 방법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식용유로, 티슈로 빡빡 닦아내고, 그 다음에 퐁퐁으로 씻고, 물로 끓이고 하여튼 이리저리 하는데, 얘는 아니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물건들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나오는 제품은. 얘도, 스텐 쇳가루가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고, 그 대신 이제 가장자리 뒤쪽, 쇠를 접었는 부분은 나오기 때문에, 식용유로 요 가장자리 뒤쪽만 팍팍 제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보면 잘 만들었고 만족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대단히 높아가지고 이러니까 꼭 시판선전하는 것 같은데 다 제 돈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설거지하기 싫으시면은 이 식판 강추합니다. 요 모델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강추 33cm, 23cm, 4.3cm 디멘전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도 한번 써보시면은 무릎을 치시게 될 겁니다. 특히 캠핑카를 운영하시는 분은 천국이 열립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이제 4인 1가족이다. 부부가 애기 둘 있다. 이러면은 뭡니까? 캠핑카에서 식사하면은 그릇이 2, 30개 나옵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널어놓기도, 식탁 위에, 좁은 캠핑카 식탁 위에 널어놓기도, 술 참는 분들은 나중에 더 큰 문제는 이제 한번 설거지 할 때마다, 청수가 왕창왕창 소진되죠. 근데 이 식판 사용하면 딱 그 식판 4장이면 9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황당하지만 식판을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사서 사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수였습니다.